2019년 10월 10일 목요일 돈다방 미쓰리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어제 방송에서 10월 8일 화요일 뉴욕 주식시장이 1% 이상씩 하락했는데 10월 9일 수요일 뉴욕 증시는 상승할 거라고 했지요. 그리고 10월 달은 멀미약이 필요하다라고 했지요. 정말 10월 9일 뉴욕 증시는 상승했습니다. 지금은요, 주식시장에서 어떤 밸류에이션, 펀더멘털,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PBR, PER, 이런 거 다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 중요한 건 굉장히 치밀하고 굉장히 섬세한 심리가 지금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증시가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은요, 그 어느 때보다도 정치가 경제에 크게 지금 발을 담그고 있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어제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경제 상황이 마치 살얼음처럼 사람들의 심리가 살얼음처럼 지금 민감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모든 심리가 주식시장에 고스란히 반영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라면 우리는요, 이번 주에 들어와서 미국과 중국의 무역협상 이런 것보다는 3분기 기업 실적이 어쩌고 저쩌고 해야 되거든요. 우리 여러분 1년 전에 2018년도 10월 달에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이 없었습니까? 그때도 굉장히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이 격화될 것처럼 전개가 됐었어요. 물론 또 11월 말에 G20 정상회담 아르헨티나에서 두 정상이 만나서 합의를 될 수 있느니 없느니 하면서 제가 종종 말씀드리는 작년도 10월 28일 블룸버그 보도에 따르면 그것 때문에 10월 28일 날 뉴욕 증시가 하락했다. 제가 이 얘기 해드리잖아요. 그게 1년 전이거든요. 그러나 작년 같은 경우에는요,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이 진짜 아르헨티나에서 시진핑과 트럼프가 만나가지고 서로 싸대기 때리는 거 아니야? 이런 긴장감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식시장은 3분기 기업 실적으로 인해서 이번에 순이익이 얼마가 전개가 되고 매출이 어쩌고 이런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거의 저는 실적에 대한 이야기 최근 들어서 거의 못 보는 것 같아요. 물론 나오긴 나오죠. G5준만큼씩. 그죠? 여러분 한번 비교해 보세요. 지금 전개되고 있는 뉴욕 주식시장 마감 현황과 1년 전의 뉴욕 주식시장 마감 현황을 한번 이렇게 비교해 보십시오. 지금 어찌 보면 증시 자체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이제 증시는 더 이상 펀더멘털을 얘기하고 기업 실적을 얘기하고 그런 상황이 아니라 각국의 이기주의, 그리고 그 각국의 이기주의는 왜 그렇습니까? 다시 배고프기 싫어서 내가 지켜야 돼서 내 것을 지켜야 되고 내 것이 없어지면 다른 사람 입에 들어간 것까지 뺏어서 먹어야 되는 그런 욕심이 지금 생긴 구간이고요. 그 욕심이 생긴 구간이 뭐냐면 어느 순간 봤더니 내 주머니가 좀 얇아지고 있네? 이거 안 되겠는데? 라는 두려움이 지금 형성이 됐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100일 전쯤에, 즉 내일이면은요, 한국과 일본의 경제 전쟁이 시작된 지 100일째가 된다고 합니다. 100일 전쯤에 어떤 청취자님께서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미쓰리, 너 한국과 일본의 이 무역 전쟁이 증시에 어떤 영향이 끼칠 것 같니? 라고 물어보셨죠? 제가 그때 방송에서 뭐라고 말씀드렸는지 기억하십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죠. 제 생각에는요, 한국과 일본의 무역 전쟁이 증시에 미치는 영향? 그닥이요? 예. 그닥 영향 없을 거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쭉 100일을 지내오시면서 한번 돌아보시면
한국과 일본의 무역 전쟁이 과연 우리나라 증시에 얼만큼 영향을 끼쳤습니까? 그닥일걸요? 물론 한국과 일본의 경제 전쟁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거기에 연관된 기업들은 어찌 보면 지금 큰 피해를 보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주식시장은 그 얘기를 담으려고 하지 않죠. 또 제가 또 이렇게 또 맞췄습니다. 제가 그런 얘기 한 거 맞죠라고 말씀드리면 또 여러분들 중 또 일부 청취자님들께서 늘 20%만 참조하시라고 말씀을 드려도 아니야. 제가 다 맞히는 것 같아. 또 이렇게 생각하시고 또 저한테 올인하시면 안 됩니다. 저는 신도 아니고요. 점쟁이도 아니고요. 하다못해 점쟁이도 증시는 모릅니다. 그 신과 함께 이런 대사가 나오잖아요. 염라대왕도 이승의 주식은 모르는 거라고 손대지 말라 그랬다고.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들께서 좀 머릿속에 담아 두셔야 될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시황과 종목 매매는 완전히 다른 세상입니다. 제가 어제 방송에서 이 종목을 중심적으로 분석하는 그런 전문가들은 시황을 제대로 볼 수 없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팩트예요. 볼 수가 없어요. 자, 그 얘기는 뭐냐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코스피 증시가 막 올라가면 일명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와, 주식시장 너무 좋다. 그래서 주식을 안 하는 분들도 주식이나 해볼까?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주식시장이 좋을 때는 웬만하면 종목들이 올라가죠. 그죠? 그러니까 그럴 때는 시황도 좋게 보고 종목도 좋게 보고 그 공식이 성립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자고요. 여러분 코스피가 올라가면 대한민국 코스닥 코스피 전 종목이 다 상승합니까? 그거 아니거든요. 코스피는 올라가지만, 즉 증시는 호황이지만 오히려 하락하는 종목들이 생깁니다. 또 지금처럼 증시가 이렇게 막 불안하다고 얘기하고 지금 우리나라 코스피 증시가 2000포인트 초반인데 아니 얼마 전까지만 막 2600 이랬었는데 그때에 비해서는 지금 증시가 얼마나 많이 하락했습니까? 그러나 또 증시는 코스피 증시가 하락해도 올라가는 종목들이 있어요. 그래서 흔히 개인들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 시황과 종목 매매를 같이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완전 다른 세상이에요. 시황은 시황이고요. 종목 매매는 종목 매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그거를 반드시 분리시키셔야 돼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제가 어제 방송에서 전문가들이 종목을 추천하다 보니 그 종목이 올라가기 위한 어떤 기본적인 베이스는 시황이 좋아야 되고 그러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어떤 이슈에 대해서 시황을 좋게 분석할 수밖에 없다. 자, 그러다 보니까 영국의 브렉시트 1월 31일까지 연기됐어요.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렸던 이유가 바로 그런 겁니다. 시황과 종목 매매는 반드시 분리시키셔야 됩니다. 왜 분리시키셔야 되는지 그 이유는 제가 나중에 다시 한번 좀 설명해 드릴게요. 예,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는데 그거는 제가 나중에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돈다방 미쓰리는 여러분 제가 점쟁이 빤스를 입었으니까 나를 따르라. 저는 이런 사람이 아니에요. 전 전문가도 아니고 그죠? 제가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는 전문가들은 그럴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고 전문가는 다 맞힐 수 없는 사람이고 그리고 진짜 고수는 사람들에게 관리해주지 않고 자기만 그냥 매매해서 자기만 그냥 혼자서 돈 벌고 혼자서만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고 혹여 그 중에서 사회적으로 기여하기 위해서 주식으로 돈 벌어서 다른 사람들 좀 도와줄까? 그래서 이렇게 리딩해주는 분들 본인이 매매하는 때와 다른 사람 리딩해줄 때와는요 완전 천지차이입니다. 안 돼요. 열통 터져 죽어요. 나는 지금
시장을 보면서 이 종목을 지금 타이밍에 매수를 해야 되는데, 자, 매수하십시오라고 신호를 줬는데, 아이고, 나 뭐 급하게 볼 일이 있어서, 나 지금 밖에 나와서, 나 지금 뭐 하느라고 못 샀어요. 어떻게 하면 좋아? 이거 안 되는 거거든요. 자, 이게 주식시장이니까, 이게 이놈의 주식판이니까,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여러분들이 뭐 증권 전문가가 되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 최소한 여러분들이 스스로 시황을 보는 눈을 키우고, 매매를 하는 방법을 키워야 됩니다. 저는 어찌 보면 그거를 전달해주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를 100% 믿지 마시라고요. 20%만 참조하시라고요. 예. 자, 어쨌든 10월 9일 미쓰리의 말대로 뉴욕 증시는 상승했습니다. 여러분, 어제 같은 분위기를 봐서는 어디 10월 9일 날 상승할 것 같았습니까?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에서 우려되는 이야기들이 얼마나 많이 나왔습니까? 그죠? 거기에다가 뭐 터키가 시리아를 공격하고 뭐 기타 등등. 그러나 제가 주식시장은 이과가 아니라 문과고, 문과 중에 뭐 경영학과, 경제학과가 아니라 심리학과고 국문과다. 사실 국문과도 아니에요. 그냥 어학이에요, 어학. 말이에요, 말. 말장난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가지 이슈를 가지고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주식시장판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똑 떨어지게 얘기해주지 않아도 그냥 은어법, 은유법 같은 거 툭 던지면 그 은유법을 전문가들이 A부터 Z까지 다양한 분석들을 내놓거든요. 그 다양한 분석들을 내놓을 때마다 증시는 거기에 맞춰서 춤을 출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게 바로 지금 주식시장 판이고요. 그리고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지금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그 어느 때보다도 정치가 너무 주식시장에 많이 들어와 있어요. 제가 앞서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되기 전에도 저는 돈다방 미쓰리를 방송을 했는데 전 그때 그렇게 오바마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된 순간부터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매일 트럼프 대통령을 외쳤던 것 같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그만큼 뭐 정치하시는 분들 보면 뭐 정치는 뭐 살아있는 뭐 생물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물론 경제도 마찬가지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사람이 만든 거니까. 그런데 어찌 보면 경제라는 녀석은 사실 정치라는 녀석보다는요 되게 심플해요. 왜 심플하냐면 경제는 뭡니까 여러분? 돈이거든요. 주식시장에 왜 참여합니까? 돈 벌려고. 그죠? 그게 너무 솔직하잖아요. 뭐 나 주식시장에 참여해서 내 돈 다 잃어가지고 뭐 어떤 사회에 기여하려고 주식하시는 분 계십니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경제라는 녀석은 굉장히 심플해요. 돈이에요, 돈. 그런데 정치는 그게 아니거든요. 정치하는 사람들이 물론 뭐 나는 국민들을 위해서 일하겠습니다라고 하지만 실제로 정말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됩니까? 그죠? 그것처럼 경제와 정치는 똑같이 살아있는 생물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만들었기 때문에. 인간이 모여서 인간이 형성시킨 어떤 그런 인간의 심리와 그런 것들이 담겨져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근데 경제는 딱 간단하게 돈 이걸로 끝나지만 정치는 더 복잡한 인간의 그런 뭐랄까요 권력에 대한 뭐 욕심 기타 등등 정말 아주 복잡하고 잔인한 그런 인간의 생각들이 모여 있다 보니까 더 복잡하고 더 심리전이 치열하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그렇게 더 복잡하고 더 아주 치열한 정치판이 경제에
주식시장에 너무나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지금 미국 주식시장을 기준으로 말씀드리잖아요. 우리나라 증시도 마찬가지예요. 내년에 총선이 있죠? 이미 지금 주식파는요, 지금 전문가들 보면 정치 테마주들, 분석하고 추천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여러분들이 원하시면 정치 테마주 제가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그게 왜 그러냐면, 정치 테마주 같은 경우도 이래요. 진짜 어떤 그 정치인과 연관이 없어요. 그죠? 예전에 몇 년 전에 반기문 관련주 얼마나 난리가 났었습니까? 그죠? 반기문 전 사무총장의 어떤 고향, 동기 동창, 어찌 보면 옷깃만 스쳐도 그 종목은 올라가는 그런 판이었었거든요. 그때 그런 정치 관련주, 정치 테마 관련주들을 보면 그 정치 테마주 안에 무슨 펀더멘털이 있습니까? 어떤 그 기업에서 뭘 만드는지, 그 기업의 어떤 실적이 어떤지, 성장성이 어떤지, 이거 봅니까? 아니거든요. 그게 정치가 경제에 많이 발을 담궜을 때 벌어지는 주식시장의 판이거든요. 그것처럼 지금 증시는 기업 실적이라든가 밸류에이션 이런 얘기가 안 먹히는 장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10월 달은 어떤 장이라고요? 멀미하기 필요한 장이라고요. 특히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도 마찬가지예요. 이미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은 지금 2019년을 살고 있는 글로벌 글로벌 국민들이, 전 국민들이 신흥국 강국과 선진국 강국, 이 두 나라 호랑이와 사자가 이렇게 붙는 그런 패권 전쟁이기도 하지만 이미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은 미국 정치판에 이미 도구로 지금 도마 위에 올라와 있기 때문에 이 모든 상황이 우리가 주식을 맨 처음에 공부하려고 했을 때 펀더멘털이니 이런 것들이 지금 통하지 않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제가 앞서서 한번 어떤 주식 매매의 판을 말씀드리면서 2017년도는 주식을 모르는 사람도 웬만한 우량주들 그냥 사서 담가 놓으면 연말에 수익이 났던 장이고 2018년도는 그러기 어려운 장이었고 그래서 제가 선수들의 장이라고 표현을 해드렸고 2019년도는 그 선수들보다도 또 선수들인 프로들의 장이라고 말씀드렸고 내년엔 뭐라고 했습니까? 내년에는요. 울트라 캡션 짱이라니까요. 울트라 캡션 짱 프로들만 매매하는 장입니다. 돈 벌 수 있는 장입니다.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주식을 하신다면 아이고 나는 울트라 캡션 짱 고수가 아닌데 그럼 나는 주식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떠나셔도 되고요. 대신 제가 여러분들한테 울트라 캡션 짱 고수가 되라는 말씀이 아니라 최소한 내가 노는 판이 어떤 판인지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내가 어디 가서 예를 들면 카지노를 가서 그 카지노에서 이렇게 게임을 하는데 테이블마다 내가 속한 테이블이 초짜들이 하고 있는 판인지 중수들이 하고 있는 판인지 정말 타짜들이 하고 있는 판에 내가 어설프게 껴가지고 있는지 내가 최소한 노는 판은 분석을 하고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자꾸 2018년도 선수들의 장, 2019년도 프로들의 장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들을 겁주기 위함이 아니라 최소한 지금 시장이 어떤 판인지는 좀 이해하시고 넘어가자라는 겁니다. 지금 시장은 어떤 판입니까? 정치가 경제에 너무나 많은 발을 담그고 있는 장. 그리고 두 번째, 경제가 나쁘진 않은데, 아주 나쁘진 않은데, 지금 딱 경제 상황은
최고로 좋았던 때보다는 지금 덜 좋기 때문에 인간이 가지고 있는 욕심은 다시 그 최고를 향해 가고 싶은 욕심과 만약에 지금 정점에서 이렇게 뒤로 후퇴됐는데 만약에 여기서 더 후퇴돼서 배고파지면 어떻게 하지? 그 갈림길에 공포를 느끼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게 지금 2019년도 10월 달 글로벌 경제 상황입니다. 증시 상황이에요. 여러분들께서 이것만 인지하고 넘어가시면 시장을 조금 더 현명하게 보실 수 있으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잠시 전에 끝난 뉴욕 증시는 3대 지수가 모두 상승 마감을 했는데요. 제가 10월 8일 날 뉴욕 주식시장이 1% 넘는 하락을 했다. 10월 9일 날 뉴욕 증시가 상승할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다우지수가 0.7, 나스닥이 1.02, S&P 500이 0.91. 자, 잘 생각해 보시면 10월 8일 날 하락폭보다는 10월 9일 날 상승한 폭이 조금 적습니다. 자,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여러분들께서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국제 유가는요, WTI가 전일 대비 배럴당 0.04달러, 0.08% 하락해서 52.50달러로 마감을 했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 기대감 때문에, 그리고 터키의 시리아 북부 군사 행동 개시, 그리고 미국의 주간 원유 재고량이 293만 배럴 증가. 시장은 150만 배럴 정도를 예상했는데 시장 예상보다 좀 더 많이 증가됐고 지금 미국의 원유 재고량 증가는 4주 연속 지금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어찌 보면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 기대감은 두 나라가 뭐 조금 스몰딜이라도 해서 한다면 좀 안도감이 생길 거고 결국 그 얘기는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에서 뭐 관세를 추가적으로 인상하지 않으면 두 나라가 교역량을 이렇게 증가시킬 거고 그럼 결국 그 물품들은 배든 비행기든 이렇게 이동하니까 그리고 우리가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 기대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전반적으로 글로벌 경기 상황을 좋게 만들 거라고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미중 무역 협상 기대감은 국제 유가를 상승시키는 요인으로 작용을 했었어야 되죠. 또 하나, 터키 시리아 북부 군사행동 개시는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어떤 그 군사적인 우리가 전쟁하면은 약간 공포감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 터키가 시리아 북부 군사행동 개시한 부분도 국제 유가 시장을 끌어올리는 요인으로 작용이 됐었어야 돼요. 자, 그런데 이 두 가지 어찌 보면은 좀 수요가 증가될 거라는 기대,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 기대감, 그리고 공급 차질 우려감이라든가 어떤 그런 전쟁에 대한 심리적인 어떤 공포가 주는 부분도 결국 국제 유가를 상승시키는 부분인데 이날 국제 유가가 물론 G5준만큼 하락했습니다만 하락한 이유는 미국의 주간 원유 재고량이 시장 예상보다 증가해서 그렇다. 4주 연속 증가세를 보여서 그렇다. 그것 때문에 빠졌다라고 하는데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지금 국제 유가 시장이 하락하는 이유가 뭐예요? IMF에서 글로벌 경제를 걱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국제 유가는 좀 나름대로 잘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이렇게 얘기 드린 적이 있죠. 제가 왜 국제 유가를 잘 보냐 하면은요. 국제 유가는 되게 심플해요. 왜냐하면 국제 유가는 수요와 공급 요 두 가지가 물론 뭐 주식도 마찬가지고 모든 게 마찬가지지만 국제 유가 같은 경우는 이 수요와 공급 자체에 어떤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재료들이 한계가 좀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주식시장은 그거보다 한 98,000배 이상 되는 복잡한 그 재료들이 있고 복잡한 해석들이 전개가 되다 보니까 오펙에서는 IMF에서 글로벌 경제 성장을 우려하고 하향 조정하면 되게 심플하게 아이고 경제가 안 좋겠구나 공급이 초과될 수도 있겠구나 수요가 줄어들 수도 있겠구나 이런 걱정을 하면서 국제유가가 움직이지만 주식시장은 그게 아니거든요. 주식시장은 국제유가보다 더 복잡한
그 인간들의 생각들이 담기다 보니까 IMF에서 글로벌 경제 성장을 걱정하든 하향 조정하던 뉴욕 증시는 별로 그렇게 신경을 안 쓰려고 합니다. 근데 그거를 가장 먼저 받아들이는 곳이 바로 국제유가 시장이죠. 그래서 이날 국제유가가 소폭이지만 하락했던 이유는 뭐예요? 예, 제가 지난주부터 계속 말씀드렸던 IMF에서 글로벌 경제 성장을 걱정하고 이제 하향 조정할 거기 때문에 그 영향 때문에 아이고 수요가 줄어들겠구나. 이것 때문에 지금 국제유가가 힘을 못 쓰고 있습니다. 자, 이날 발표된 경제 지표는요. 8월달 미국의 도매 재고 전월 대비 0.2% 증가했다고 합니다. 시장 전망치는 0.4% 정도 예상을 했는데 시장 전망보다 부진했습니다. 자, 2부에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이야기를 역시 짚어봐야죠. 예, 트럼프 대통령이 2016년 11월 6일인가요? 8일 날 대통령 선거가 진행이 됐고 2017년 1월 20일 백악관에 입성한 이후부터 돈다방 미스리에서는 하루도 빠지지 않고 트럼프 하고 있습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지금 그만큼 정치가 경제에 발을 깊숙이 담궈놨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제외하고 주식시장을 읽어나갈 수가 없습니다. 제가 요즘에 여러분 뭐 하는 줄 아십니까? 제가 요즘에 정치 공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옛날에 전 정말 정치도 모르고 관심도 없었고 그랬는데 요즘 자꾸 이 경제에서 특히 영국 문제도 마찬가지고 미국 문제도 마찬가지고 뭐 민주당이 어쩌고 뭐 탄핵이 어쩌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나라 대통령이 실질적으로 탄핵을 받았을 때도 관심 없던 정치를 지금 제가 경제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정치에 관련된 책을 읽고 있다니까요. 이게 그만큼 지금 경제판에 정치가 깊숙이 발을 디뎌놨습니다. 자, 2부에서 제가 준비한 10월 9일 글로벌 이슈 체크들 꼼꼼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2부에서 뵙겠습니다.